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돌발 가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기기관 협의체 구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천강 꽁꽁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축제장에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 지역사회도 대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에서만 1.5일마다 한 건씩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화재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25명 등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맺고 유명 기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강릉 지역은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요. 기후 위기 속에 폭염으로 인한 돌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릉뿐 아니라 동해안 전반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해야 할 저수지가 마치 실개천처럼 변했고 바닥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 사태 당시 강릉 오봉저수지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와 강릉 가뭄 사태에 대안을 찾기 위한 방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 특히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발생한 원인으로 기록적인 폭염을 지목합니다. 실제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강릉 지역 평균 최고 기온은 30.7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중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뒤덮는 이른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됐고 여름 가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나면서 강릉의 가뭄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우울한 말씀을 드리면 이 형태는 구조적인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지형 특성에 더해 물관리 정책 한계도 물 부족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합니다.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곳 강릉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0만 톤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연평균 사용량은 4,100만 톤으로 저수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수원 확보 방안으로 기존 저수지의 용량을 늘리거나 추가로 보조댐을 만들고 하천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기관, 대학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물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수지를 키우는 게 맞냐? 지하댐을 하는 게 맞냐? 준설이냐? 뭐를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서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큰 마스터 플랜을 잡아놓고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나서 하나하나씩 정책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강릉시는 남대천과 연곡천에 지하수 저류댐을 만들어 취수원을 분산하고 정수장 용량 증설과 노후 상수관 정비 등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남대천 임시 취수장과 도심 용출수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취수 답이나 그다음에 취수 역량으로는 작년과 같은 가뭄이 올해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이지만 내용은 만들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속에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강릉은 물론 동해안 전체의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겨울축제 개막을 앞둔 지자체들은 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강이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구멍 뚫기용 장비로 한참을 내리찍고서야 구멍이 뚫립니다.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해는 날씨 탓에 개막 시기를 늦췄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된 추위 덕에 제때 튼튼한 얼음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을까 봐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초부터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얼음의 두께는 평균 22cm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9일부터 25일까지 축제 기간 내내 맛 좋은 송어 구이를 만들어줄 구이통은 벌써부터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구이통에서는 동시에 120마리를 구울 수 있습니다. 불을 떼서 요거를 이제 열기를 올려놔야 송어를 이제 싸가지고 오시면 요 안에다 넣어서 그거를 저희가 10분, 15분 안에 구워드릴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축제의 맏형 산천어 축제도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등거리 일대는 이미 축제 시즌을 알리는 밝은 불을 밝혔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오는 10일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개막하는 겨울축제장에서는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썰매 등 다양한 겨울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강원도는 8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도내 7개 시군과 펀드 운용사 6개사와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강원도의 7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펀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에서만 1.5일마다 한 건씩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지난해 모두 25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망 2명, 부상 25명 등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에 79건으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 단적인 사례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얘긴데요. 장비 설치비는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최근 몇 년 새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자연스레 교통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 구간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대수가 모두 150대. 이 중 70대는 양주시가 일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24억 원.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로 걷어들이는 돈은 매년 약 1조 원. 이 중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가속 카메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방 세입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게 경찰청이나 강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걷어들이는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로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데 양주시는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장비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했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방사범과 관련해 137건을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소방시설법 위반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법률 위반도 10건 집계됐습니다. 처분 결과 기소유예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6건, 불기소는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46건은 현재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도내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는 온실 등 인공시설을 활용하는 특성상 기온 급변 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작물 생육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기온 하강에 대비해 보온 관리와 습도 조절을 해야 하며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영 차고지는 동부순환로와 흥업교차로, 남원주 나들목과 인접한 흥업면 흥업리 1581의 2번지 일대에 예산 157억 원을 투입해 176면 규모로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또 공영 차고지 준공까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30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빈집 16개 동 철거를 위해 한 개 동당 최대 400만 원씩 모두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올 1월부터 매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초등학생은 월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는 서점과 문구점, 예능과 체육시설 등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 여가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17회 평창 송어축제가 9일부터 2월 9일까지 32일 동안 평창군 오대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얼음 낚시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과 먹거리, 공연 등이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송어 낚시 외에도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자전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됩니다. 태백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 본인 부담금을 일부를 12로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일반 가정과 다자녀 가정 모두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최근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 9그루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방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감염목은 도경동과 등봉동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삼척시와 삼척구규림관리소의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삼척시는 감염목 주변 30m 이내 구역의 모든 소나무에 대해 모두 배기를 실시하고 60m 구간에는 예방 나무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